현대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루틴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게임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며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콰인은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루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면서 현대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루틴은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 의의가 있다.